하베스트 내지는 대한석유공사 내부에 이렇게 잠재되어 있던 손실을 실현시킴으로써 법인세 절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식거래를 두고요. 이렇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주식거래와 지금 상당히 틀린데요. 먼저 실버레인지 요구에 의해서 채권 채무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특히 나알이 가지고 있던 채무 1조 7천억, 역으로 하베스트가 가지고 있던 채권 1조 7천억을 단 1불에 매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손실 1조 7천억이 실현됐고요. 자, 먼저 그 회사 나알의 채권 채무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 운전자본은 정산을 하기로 합니다. 재고자산 운전자본은. 그럼 보십시오. 채권 채무 운전자본이 없어지면 뭐만 남게 되냐면 나알이라는 회사에는 유형자산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 매각 과정에서는 우리가 그 매수 과정에서도 봤습니다만 그 메릴 린치에 의한 실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하는데, 이런 매각 매수 과정에서는 매도자 측에서도 실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즉 석유공사의 의뢰에 의해서 실사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거기에서도 순실현 가치가 약 마이너스 2천억 가량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이제 남은 것은 유형자산밖에 없는데 이 유형자산 가지고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유형자산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면 뭐밖에 없겠습니까? 유형자산을 팔아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유형자산을 산 곳이 이제 외관은 주식거래이지만 유형자산을 산 곳이 어디냐면 실버레인지라는 회사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도 밝혀주시겠지만 그 부동산 개발회사, 좀 쉽게 말하면 부동산 투기회사입니다. 즉 이 거래는 지금 이 거래의 성격은 주식거래의 외관을 띠고 있지만 부동산 매매 거래에 다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결론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7월달에 이사의 보고사항을 보면 이거는 나알의 주식을 280억 원을 주고 판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파는 게 아니라 280억을 주고 판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면 350억을 역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630억을,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한 4개월여 기간 동안 600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지금 현재 이 석유공사에서 600억을 더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재고자산이 늘었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법인이라는 속성상 재고자산이 늘면 매입 채무가 늘든지 아니면 투입금액이 늘든지 이게 이렇게 서로 오고 가고 내려가는 거라 이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과정이 상당히 의혹스럽습니다. 조금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건대는 지금 이제 모든 언론이라든가 국민들의 관심이 그 날에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280억을 주고 팔았다는 것에 대해서 맹비난이 쏟아질 것을 우려해 약간의 손장난을 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이제 여러 차례 저희가 그 석유공사 측에 해명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건 거래의 속성상, 회계의 속성상, 돈의 흐름상 280억을 주고 팔아야 됐던 거래가 4개월 만에 350억을 받을 수 있는 거래로 절대 바뀔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쉽게 말해서 석유공사는 지금까지 순현금으로 한 380억 정도를 국내로 유입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투자했던 돈 손실을 빼고 얘기하는 건데요. 하지만 저희가 다시 판단해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250억 마이너스였다 하는 얘기를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민변에서는 한국석유공사 전현사장 검찰고발 조치를 해두었습니다. 이제 명명백백 계약서에 근거해서 석유공사가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왔던 이 하베스트 날의 실체가 이제 정확하게 완전한 결론으로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민변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 우리 민변 인생경제위원회의 주호영 변호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조일영 변호사입니다. 민변에서는 지난 11월 4일 여기 정의당 참여연대와 함께 석유공사, 가스공사, 건물공사 3곳의 사장 등 임원진에 대해서 배임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석유공사의 경우에는 하베스트 정유군인 나를 인수할 당시에 경제성 평가를 부실하게 하여 자산가치를 지나치게 과다평가한 결과
실제보다 높은 금액으로 인수한 점을 배임죄에서의 유무위배가 되는 중요한 근거로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매각과 관련하여 또 나타난 사실은 석유공사 임원진들의 임무위배 사실과 그로 인해서 석유공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이 또 한 번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이 이명박 정부 당시에 추진되었던 자원외교와 관련하여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공사 임원진들이 행한 범죄 사실들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이처럼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이상 검찰은 이들 모두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수사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검찰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저희 민변에서도 속속 이런 드러나고 있는 추가 사실들을 정리하여 검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기자회견문으로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날 매각 과정도 그렇고 매각 결과도 그렇고요.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가 실패한 사업이고 또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혈세를 탕진시키는 참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부적인 내용을 정말 낱낱이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리고 그걸 종합해서 국민들에게 보고드리는 일이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는 여기 계신 기자님들과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과정, 진행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짧은 시간 안에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만 또 드리기에는, 발표드리기에는 제한된 내용이 있어서 이후에 그런 시간을 한번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김재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단군 이래 최고의 국부유출이라고 알려진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관련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오늘 드러났습니다. 먼저 석유공사가 지금까지 2조 원을 넘게 투자한 하베스트 날의 매각 대금은 마이너스 240억 원임이 밝혀졌습니다. 석유공사가 제출한 날 매매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석유공사가 가지고 있는 날의 주식과 채권에 대한 매각 대금은 사실상 1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중 석유공사가 날에 대한 1조 8천억 원의 채권은 고작 1달러에 매각된 기막힌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더 나아가 석유공사는 날 매각 합의금 명목으로 250억 원을 지불하며 사실상 매각 대금은 주식 채권 매각금 10억 원을 공제한 마이너스 240억 원 가량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석유공사는 지난 14일 매매 계약을 종결하였으며 매매 계약에 따른 순현금 유입액은 350억 원 가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재고 평가 및 계약상 의무에 따른 각종 비용을 계산하여 나온 금액이지만 원유 및 석유 등 재고를 600억 원가량 과도하게 부풀려 계산한 것으로서 실제 순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280억 원임으로 추정이 됩니다. 석유공사는 매수자인 실버레인지사가 미국계 상업은행이라고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실버레인지사는 부동산 투기업체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석유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실버레인지는 리먼브로더스에서 부동산 유동화 업무를 맡았던 임원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실버피크 부동산 투자회사가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석유공사가 날 매각을 추진하면서 13개 업체로부터 매각 제안서를 제출받았습니다만 250억 원의 가량을 웃돈을 받고서도 날을 인수하려는 건전한 기업은 없었습니다. 결국 석유공사는 사회적 책임까지 망각한 채 사업 실패의 책임을 조용하게 무마하려고 250억 원이라는 웃돈을 얹어주고 부동산 투기회사인 실버레인지에 팔아넘기는 부끄러운 일조차 감행한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 국민은 날 매각에 따른
2조 7천억 원 혈세 탕진뿐만 아니라 나를 인수한 부동산 투기 회사가 단행할 수 있는 자산 유동화 및 현지에서의 구조조정에 따른 혼란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석유공사는 막대한 혈세를 탕진하고도 반성과 진실 공개보다는 사실 왜곡과 혼란을 계속 부추기고 있습니다. 석유공사 경영진은 국정감사에서 명백한 위증을 했습니다. 이미 여러 의원들이 날 매각 관련한 계약서, 일체 자료를 요청하였지만 석유공사는 매매 계약서상 비밀 준수 조항 의무라서 제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거부 사실을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았을 때 제출된 계약서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비밀 준수는 국정감사와 같이 당사자 국가의 법령에 따른 의무로 공개할 시 면책되는 내용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석유공사 경영진은 당장 국정감사라고 하는 소나기를 피하려고 했던 것이 드러난 것이죠. 명백한 국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임이 분명합니다. 국회는 마땅히 석유공사 경영진에게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위증죄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집니다. 석유공사와 정부는 날 매각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이 마치 정제마진의 하락 때문이며 북미 동부 지역의 여타 정유공장들도 매각 및 폐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책임이 아니라라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급변을 들먹이며 책임 회피를 해야 할 일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러한 이유는 날이 매입 직전에 2009년 6월에도 이미 정제마진 하락이 예상되었고 당시 날의 가치는 2,200억 원가량 감액 상가 처리된 바 있습니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당시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막대한 국민혈세를 투입하는 묻지마 투자를 감행한 것입니다. 이제 와서 또다시 정제마진 하락을 들먹이는 석유공사의 태도는 도무지 인정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날 매각으로 인한 혈세 탕진 사태, 이 한 건만으로 이명박 정부 자원 외교 청문회는 국정조사는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알 수 없는 미래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 자금 100% 회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100% 불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날은 이명박 정부 해외 자원 실패 중에 최악의 사례입니다. 날 매각과 같은 손실 현실화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에 의한 혈세 탕진을 예방하고 권력형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국정조사 반드시 진행해야 됩니다. MB 제1호 자원외교 사업이었던 석유공사의 이라크 크루드 유전 사업 시작 후 6년이 지났습니다. 1천억 원에 이르는 1조 원에 이르는 혈세를 투자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명 보너스 그리고 잘못된 계약을 수정하기 위해서 두 차례에 걸친 서명에 대한 대가로 치러진 비용에서 모두 5천억 원에 이르는 또 투자 5천억 원에 이르는 혈세가 탕진된 것 또한 제가 확인을 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규명해야 할 사업이 많습니다. 정부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서 객관적인 진실 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는 하루속히 지체 없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여야는 당분일의 최고의 국부 유출 그리고 정말 최고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혈세 탕진 사기극이라 할 수 있는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정치적 거래 산물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즉각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실패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